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저희가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많이들 놀라셨죠?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진영숙님, 아니 자기 부모여도 보건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셨고, SH님은 코로나19가 노인들께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면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문자들. 그리고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조복연님은 여기 충남 서산인데요. 서산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광화문으로 많이들 가셨다고. 특히 노인들. 예. 아,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예. 이제 연휴가 끝나고 사실 끝나기 전부터 지금 이게 발생된 거라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발생할지 걱정인데 전문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만나보죠. 엄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 지난 2월 그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신천지 때나 또 5월에 황금 연휴 끝나고 나서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 사태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구 경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이동량도 많은 지역이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또 이 연휴 기간 동안 집회가 있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광범위한 유행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을 다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5월 이태원 클럽 사태야 그렇다 치고 2월에 대구 그 신천지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네, 초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대구가 아닌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는 2주 전, 1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 진단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꽤 많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염된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폭증한 겁니까? 그동안 사실은 30명, 50명 두 자릿수를 조금씩 변동은 있었지만 계속 유지해왔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100명, 200명까지 뛴 거죠? 다른 나라에서의 그 사례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태원에서의 시작됐던 유행이 7월 초쯤에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서울 경기 위주로 단단히 수까지 환자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회활동이 늘어났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가 관중들이 관람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콘서트나 모임 또 종교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하고 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늘어나면서 전체 사회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접촉이 늘어났고 그런 가운데 조용한 전파를 하던 코로나19가 확 도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이 정리되기까지도 상당히 걸렸네요. 7월 말쯤 정리가 됐다고 보시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마음도 느슨해졌고 그다음에 모임도 사실 많아졌고 스포츠 관람이 다시 부활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들 게다가 장마여서 실내로 또 모여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확 돌았다 지금 확 돌았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선생님 혹시 말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약간 변이가 생긴 건 아닌가 저는 그런 궁금증도 들어요. 왜냐 무증상자가 너무 많고 물론 전에도 무증상자 많은 게 특징이었지만 지금 보면 더 많고 또 전파력이 원래도 높았지만 지금 더 높아진 느낌이에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라든지 저 스타벅스에서 걸린 사람들 보면 그냥 한 번 잠깐 만났는데 거기 있던 사람의 절반이 걸린다.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네, 변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형태로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의 강도가 높아진 거가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가능성 배제는 못하지만 확실히 마스크 예전보단 덜 쓰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더욱 지금 긴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거리두기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2단계라면은 50명 이상 모임 금지 뭐 요 정도. 스포츠도 개최는 하는데 무관중으로 해라 뭐 요 정도인데요. 3단계가 되면 훨씬 더 강하대요, 여러분. 10명 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 행사 자체를 중단해야 되고, 종교도 온라인으로 다 전면, 교육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3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3단계로 갔을 때 오는 그런 사회적인 손실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2, 3일 동안에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 그리고 접촉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버리면 그 효과를 보는 데는 3,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조절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빨리 단계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2, 3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2, 3일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3단계로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 그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지금 뭐 정부가 둔 기준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2배수로 늘어나는 상황이 2번 연속 이어지면 그렇게 그 3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배로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확진자가 2배로 느는 게 네. 일주일에 2번 벌어지면. 네네.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오늘 확진자 수는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계속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은 분명하고 이게 어디선가 다시 폭증할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명, 하루 200명이 좀 넘는데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400명이 되는 게 한 2번 정도 반복되면 그때는 3차로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3단계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병상수도 모자라게 됩니다. 참 여러분 3단계 가게 되면은요. 예전 기억나시죠? 관공서들 다 재택근무고 민간 기업도 전부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요 정도까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대구 그 당시 대구 신천지 때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거기까지 가지 않는 상황. 예. 이대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를 기원해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